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개혁 라이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들의 수다. 오늘 새로운 인물 모셨습니다. 낯설죠? 김남국 TV에 김남국이 없다가 김남국 TV에 김남국이 등장하니까 낯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어제, 그제 정말 사실은 말뚝이십니다. 우리 현근택 대변인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그제는 이재정 의원실에서 했어요. 근데 오늘은 보이시죠? 자기 후원 계좌만 딱 해놓은 거. 김남국 의원실입니다. 꼭 봐주세요. 근데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많이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좋은 하루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우린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노력하는 오늘은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우리 현근택 대변인님과 제가 경찰청에 고발장 접수하러 가게 되는 일정 때문에 오늘은 1시간 꽉이 아니라 12시 50분 정도까지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이재정 TV, 김남국 TV, TV 김용민 TV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김남국 TV 이용해서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또 댓글로도 서로 연대하시다 보니까 가장 핫한 곳이 또 김남국 TV라는 굉장히 아담하고 정말 멋진 사무실인 것 같아요. 정말 일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인데 김남국 TV에 오랜만에 출연하신 소감 한번 말씀 주시죠. 네, 그 김남국 TV 실시간 방송할 때마다 네이버 1위 하면서 계속 이제 오, 진짜요? 예, 많이 이제 두드려 맞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또 두려워해서 현안에 대한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또 정치인으로서 또 소신이 부족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되 또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다들 말하기 두려워하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이야기해왔고 그런 메시지가 두려웠던 사람들은 메신저를 공격하기 마련이죠. 주눅들지 마시고요. 정치인이 공적 책임을 지면서 또 말을 드러내는 방식도 늘 다듬고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하지만 그것들이 메시지를 줄이는 방식이거나 위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늘 응원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딱 설치한 거 보고 이제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음성은 들리지 않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여성 보좌진을 등샷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방송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굉장히 아낍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게 때리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죠. 멍들지 않았죠. 네.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피드백이 오는 게 다음에 이재정 의원실에서 할 때는요. 의원실에서 할 때는요. 저희는 플래카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현수막을 준비하시네요. 현수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2번 방송됐던 김남국 없던 김남국 TV 보셨나요? 방송? 네,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어제 김용민 의원님께서 전화 연결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좀 봤고요. 방금 김용민 의원님 또 전화를 하셨어요. 또 전화 연결하세요? 또 전화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미 들리셨는데? 근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거 설치하느라고. 네. TV 김용민 구독자 수가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하신가 보다. 아니, 김용민 TV를 눌러야 돼요. 저희 이야기 하다가 잠시 초청해서 또 말씀 여쭙는 것도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뭐 가능하면 최혜영 의원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보고 네. 장경태 의원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보고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은 인원이 있으면 1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또 댓글 소통도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최소한 2명, 3명이 날마다 방송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분과 소통 기다리고 있고요.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잘랐습니다. 최적화된 인원. 그리고 또 스피커로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호응도가 좋은 인원으로 또 비주얼로 3명 뽑았습니다. 장경태 잘렸다는 거. 장경태 잘렸다는 거. 김용민은 뭐 아이고 다 잘생겼고 현근택 대변인 너무 훈남이시고요. 그러세요, 또. 제가 원래 이제 시사 방송을 잘 챙겨 보는데
꼭 현근택 대변인이 나오시는 그 MBC 라디오 정치인싸? 정치인싸. 아, 예. 그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아, 요즘 네. 많이 먹고. 아 근데 우리 댓글창 어디 갔어요? 네. 그래요? 댓글창이 요 시스템상 지금 업로드가 안 돼서 저희가 댓글을 못 읽어드리고 밑에 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 힘내라 민주당 싹쓰리 의원님들, 쓰리 의원님들. 딱 쓰리 의원님들. 예, 댓글창 다시 지금 복원되는 대로 여러분하고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는 방송 되겠습니다. 전당대회 지금 원칙적으로는 한 일주일 남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인가요? 24일부터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예. 월요일부터 이제 투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네. 결정들을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어제 우리 김용민 의원도 출연을 예정했다가 하지 못했던 게 CBS 방송 출연하면서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면서 그랬는데 예. 우리 대표 후보 중에 한 분인 이낙연 후보님이 결국은 2주간 격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후보자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김부겸 후보님 측에서는 전당대회 연기도 또 고려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아마 보세요? 지금 뭐 명시적으로 연기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일단 중단하겠다 네. 이러면서 연기를 요청한 걸로 아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네. 이제 전준희 회의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예정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10시에 이제 전준희가 있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전당대회를 연기하느냐 강행하느냐에 대한 뭐 강행이라기보다는 예정대로 진행하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제 뉴스가 떠가지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하면 조금 뭔가 연기가 되었을 시점에는 개선돼가지고 괜찮아진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제 지금 뭐 8월 15일 날 그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네. 대유행을 하고 조심스러운 확산 상황인데 추세인데 네, 뭐 한 2, 3주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잦아들 거다라고 생각하기 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가 전당대회 준비했을 때도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비대면을 네. 예정한 그런 어떤 선거였기 때문에 예정된 지금 여러 가지 뭐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화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화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좀 그렇게 잠정 예.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총선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비대면 선거가 되다 보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적어지는 총선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지만 정말 더 치열하게 정치적인 폭을 넓혀가는 국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개혁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그런 선거이기도 했거든요.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번 전당대회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다양한 상상력을 남은 시간도 더 동원하셔서 우리 대표 후보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최고위원 후보님들도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본인의 비전, 우리 국민과 소통, 지지자들과의 소통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찬 당대표님 체제의 지도부들이 임기가 사실은 그렇죠. 더 느릴 수도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당원들의 또는 국민들의 정당성을 얻는 선출직 기구의 경우에는 그런 정당성을 얻는 범위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것 자체가 또 그렇죠. 유연하게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전당대회를 연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처음부터 예정했던 방식의 언택트지만 온택트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전당대회 그런 마지막까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당원과 대의원분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이 뭐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투표할 때 그 후보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후보들 간의 활발한 어떤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알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그대로 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이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잠정이 이제 취소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전준위에서도 최대한 그 후보자 간의 토론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가지고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투표할 때 우리 내가 찍고 싶은 후보자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최대한 잘 알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저도 한마디 하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을 자주 하다 보니까 방송도 최근에 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오.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할수 있죠. 할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100분 토론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우리가 대의원들한테는 대의원 명부를 제공하니까 문자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당원들은 어찌 보면 이제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지만 당에서라도 좀 이렇게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뭐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대략 보통 20명에서 한 50명 규모가 모이는 정도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2단계에서는 가능한 회의긴 하지만 또 우리 지역 내, 영내에서도 그 성북발, 교회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에서 좀 모임 자체는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 서명 결의를 받고 한 10명만 모이는 회의였는데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저희도 화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회의로 처음으로 진행을 어떤 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이에요? 저 핸드폰을 잠시 제가 옮겨서 네. 갖고 와도 됩니까? 그 이름 뭐더라? 저기 있는 줌? 네. 맞- 예, 뭐 줌인가요? 특정 제품 제가 예. 그 특정 플랫폼을 홍보할 수는 없지만 그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도 이용을 했고요. 네. 사실 이런 거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들 낯설어 하십니다. 예. 낯설어 하시는데 저희 70이 넘으신 고모님도 다 핸드폰 요새는 스마트폰 이용하시잖아요. 조금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조작을 서슴없이 하십니다. 오. 어제 처음 했는데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고 잘 안 보이겠네요. 네,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아이고. 네,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제 지금 나눠져 있는 게 구획돼 있는 게 우리 그 온택트로 접촉하신 우리 당원분들이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형 모니터를 두고 현장에는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낀 소수의 사람만 참석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묘하더라고요. 야.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네. 진행됐어요. 이재정만 마이크 쥐고 있었어요. 아, 의견 없으시니까? 이러면 가만히 계세요. 네. 이의 없으시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알죠? 그거 꼭 의견 내는 짜고하는 사람 막 것처럼.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아까처럼 득작을 막 때리고 막 이런. 무서워서 무서워서 근데 그렇게 이제 멀리서 이렇게 컨택을 하시니까 한 분 한 분 집중도도 높았고 특히 각 위원회 활동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들 발언권을 얻어서 소통을 하는데 야. 정말 컴팩트하고 잘 짜여진 소통. 이거 정말 네. 대본이 있어도 이렇게 알토란 같은 발언들만 모아놓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게다가 말미에는 네. 사실 지금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진행을 하면은 여러 최고위원 후보님들 그리고 당대표 후보님 네. 캠프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혹시 일정을 알려주면 인사라도 하러 참가하겠다 가겠다. 이런 얘기 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렇죠, 순회를 했죠. 네. 근데 당에서 그걸 못하도록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전화 연결, 네. 이 화면 연결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어제 박주민 후보께서 저희 이제 상무위원들하고 인사를 하셨는데요. 평소에는 그렇게 후보자님들 인사하러 오시거나 당에서 최고위원들 인사하러 오시면 그 딱 후보자만 한마디 하고 가십니다. 그렇죠. 예. 근데 궁금하다고 질문들이 있으신 거예요. 좋다. 좋네. 재밌다. 네. 예. 배려 현장에 없으면서 메시지에 충실해지는 걸 보면서 저희가 기존의 패턴에 조금의 상상력만 예, 더하고 예. 노력과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겠다.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그 모 방송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라디오도 아니고 방송인데도 그걸 한번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왜냐면 본인들도 어쨌든 약간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저는 뭐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예. 당에서도 좀 창의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남은 시간이라도 또 이제 우리가 뭐 굳이 감출 필요는 없이 워낙 또 유력해 보이는 압도적인 또 지지율을 자랑하시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과 또 후발주자라고 불리우기도 했고 또는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로 시작하셨던 이제 김부겸 의원님, 뭐 박주민 후보님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좀 고른 기회라는 게 사실은 후발주자들이 이제
그 소위 대세론으로 불리우는 후보께 여쭙고 싶은 내용들이 당원이 여쭙고 싶고 국민이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각이 뭐 서면으로 메시지 낸다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엮여서 입체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좀 우리 전준위에서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 나오나요? 아니 지금- 정치는 최선을 다하거나 하고 있다는 걸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벌써 성과를 보여주세요. 저도 정치인이 다 된다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준위에서도 굉장히 고민해서 네. 후보자들이 최대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후보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거꾸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들을 수 있는 청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온택트 이 환경을 보장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회의하는 그 방법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실적으로 지적해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고위원 출마하는데 7천만 원씩 기탁금 낸다. 그렇죠. 이거 얼마나 큰 돈인데 네. 후보자가 전당대회 돌면서 네. 발언 1분에 50만 원, 100만 원인데 네. 이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히 꺼냈어. 안 돌려줘요? 죄송합니다. 아, 저희는 예비 네. 경선 비용만 드렸어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다 냈으면 돌려. 제가 이 기탁금 얘기를 안 꺼냈어야 되는데 이 아픔을 또 계속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서 많은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후보자 간의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네. 저희가 준비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통의 기회,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낸 만큼의 서비스를 당으로부터 받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사실 당도 고민을 안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을 통해서 뭐 특별 페이지를 마련을 해서 그간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여러 당대표 후보자,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연설 그리고 뭐 관련된 정강 심지어 특별 페이지에는 각 그 후보자들의 SNS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해 두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우리 언택트 시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농어민 그리고 또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엄선한 제품 39가지가 특별 페이지에 또 판매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연대, 소통은 조금 힘들어졌지만 그럴수록 연대를 더 굳혀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대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씀 홈페이지 그리고 특별 페이지도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이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예. 그 기탁금을 내면 그 돈이 결국은 홍보 아니면은 네. 뭐 얻고 거기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오프라인 이제 체육관 같은데 그렇죠. 예. 플랜카드 예. 플랜카드 붙이고, 쓰고 그다음에 예. 홍보물 돌리고 뭐 하고 아니면 행사장 빌리고 이건데 예.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제 후보자가 낸 기탁금만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부족하죠. 없고요. 맞아요. 예. 당의 그러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좀 그런 돌려주는 건 점이 있는 것 없겠네. 같습니다. 예, 아이 뭐 그 기탁금에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할 이건 약간 농담처럼 한 얘기고요. 특히 이번 기탁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의 연설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기탁금을 낮췄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당이 기탁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오히려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당의 들었어요. 예산을 통해서 네. 당원들이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부분에 쓰이는 것은 당의 예산이 더 많이 투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저희 댓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아, 네네네. 저기 이미 켜놓으셨으면 네, 댓글 저는 한번 켜놨습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눈에 띄는 게 제이이님께서 네. 이준석 개변에 논리 필요 없음요. 아, 그냥 같이 방송 때 열심히 머리 해달라고. 풀고 싸워야.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좀 아, 열심히 머리채를 해라. 쥐고 싸우라고요? 예, 아. 네, 그 김남국 한문택 대변인께서 의원님도 저는 굉장히 월요일 날 잘하잖아요. 하고 있고요. 네. 예,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합니다. 월요일 날 네. 하고 저는 뭐 화요일 날 오늘도 아마 이거 끝나면 네. 뭐 하나 있어요. 그다음 깨민새님께서 현근택 네. 의원님 사랑한다고 최고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댓글 보면 전 티나요. 이게 노안인지 이렇게 안경 벗고 봐야 돼가지고 잘 못 보겠어요. 아. 네. 네,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댓글창에 같이 띄워져 있었다면은 실시간으로 또 말씀드리면서 교감한다는 느낌이 들면 더 많은 네. 말씀들 주실 텐데요. 여기 또 네, 저희가 많이 놓쳤습니다. AGNESS님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영차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네. 네, 저희가 오늘은 50분까지 이제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청에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러 우리 현근택 대변인과 이재정 어떤 고발장을 갑니다. 접수해요? 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제 지금 민경욱 이게 8.15 이제 아마 집회 관련된 건데요. 집회 때 그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10개 정도 이제 집회 신청을 했는데 한 7, 8개는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민경욱 의원이 그 4.15 부정선거 무슨 국민 대충 네. 만들고 그다음에 일파만파 두 군데에서 이제 허가가 됐는데 원래 신고한 인원이나 장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전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염예방법 위반, 그다음에 질식법이나 아니면 위계에 의한 네. 공직방 이런 걸로 아마 지금 1시 반에 서울경찰청에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관련된 집회가 뭐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민경우 의원 측에서는 가뜩이나 홍보되지 않았던 집회를 홍보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SNS에서 심경을 토로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광화문 집회의 어느 집회가 주최자인가 등등 뭐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부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결국은 추적을 나중에 향후에 방역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서 핸드폰을 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지시가 있기도 했고 그런 단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있었는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사전적 공모가 있었는지 등등 이건 수사를 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경욱 피고발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고발을 그렇죠. 하게 된 거죠. 왜냐면 다 기억하다시피 뭐 사랑의 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교인도 정해져 있고 정광훈 목사가 계속 해왔지만 민경욱 의원이 어차피 판을 깔아준 거예요. 네. 지금 현역 뭐 전 의원님입니다만 현역 아마 당협위원장으로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지금 8.15 발로 아마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에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어쨌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끔 집회를 개최한 거잖아요. 네. 본인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이 얘기 나오면 네. 이제 그 날이 서서 막 정치 공방으로 몰아붙이시면서 아니 그 해변가에 나가 있는 그런 뭐 시민들하고 비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대비를 하면서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해변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서 무질서해지고 또 방역에 구멍이 생겨도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대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다들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네. 해변가에서조차도 안전요원도 있지만 방역과 관련된 관리요원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체크를 해서 주의를 주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그 참여하러 온 국민들도 그렇고요. 다 노력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집회 같은 경우는 하지 않거나 또 방역 체계를 허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것이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위난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지금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위해서 네. 당연히 병행돼야 하는 그렇죠. 정책과 비교해서는 안 되죠. 저한테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 오는 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냐고.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은 그 불법 집회 때문에 강제로 지금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렸고 또 광화문이나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손해배상이 안 되냐고. 사실 다 여기 법률가니까 손해배상 받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직접적인 피해인데 왜 이게 법률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 호소하시더라고요. 부분을 사실은 뭐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결국은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구상권 행사하면 결국은 아마 치료비 정도, 직접 전파했을 때 입증됐을 때 치료비 정도인데 그거 갖고는 사실은 직접 전파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치료비도 뭐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인당 평균 아마 4,500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피해는 사실 수십조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아마 좀 지울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법 개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재영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미통당에서 계속 방역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17일날 오히려 뭐 임시 휴일 만들어준 게 더 그러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방역 실패를 주장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끼고 있고 네. 거리두기 하고 있고 어찌 보면 가능하면 뭐 커피숍 들어갈 때도 다 마스크 끼고 들어가고 이렇게 지킬 건 지키는데 본인들이 지킬 건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방역이 안 됐을 때 정부의 책임인 것인데 지금 민경욱 의원이나 뭐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은 거의 뭐
나는 관계 없어.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막 확진되니까 그럼 정부에서 잘못한 거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도리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다른 국민들은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 방역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제가 보기엔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 방역과 관련되어서 정부의 방역이 뭐 조작되었다거나 그렇죠. 검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어느 한쪽만 뚫려도 전국에서 어느 한 곳만 뚫려도 확산되는 건 정말 삽시간에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정말 거리두기 그리고 최대한 모임을 줄여서 단기간 뭐 한 2, 3주 동안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제 뭐 정광훈 목사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자꾸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뭐 작년, 재작년 황교안 대표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같이 광화문에서 같이 집회하고 어찌 보면 이만큼 정광훈 목사가 스피커를 키워준 게 미통당이에요.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사진으로 예. 우리 아이 당장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7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에 안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저도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더운 날에도 마스크를 빼지 않고 뛰어노는 것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제는 그 아이들이 코로나 세례라고 불리워도 좋을 만큼 사실 다른 생활 패턴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어른들은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느껴주셔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뭐 멱살도 잡히고 이런 사진 보면서 많이 공분하셨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또 집회에 다녀오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검사받는 줄에 있는 모습을 보고도 많이들 공분하셨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은 여러 방향에서 있어야겠지만 정말 멋진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분 지금 방역의 구멍을 만들지 않고 책임감 있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애써주십시오. 정광훈 목사님도 조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가족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손주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은 그 연대는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여러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들고 가지만 이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각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그에 합당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 김영민 의원님 전화 연결 전화 여기서 한번 전화 해볼까요? 연결 네.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제 그러면 가능하시면 잠시만요. 아유 빠르셔. 저희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아 예. 개혁 드라이브 잠깐 끊었다가 다시. 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통화료 부담하니까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 개혁 과제들은 다 있어요. 정말 이 손가락이 부족할 만큼 개혁 과제들은 많거든요. 모든 후보들이 다 개혁 얘기합니다. 장혁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이고 아닌 것은 차치해서 어떻게 또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또 차차 준비할 건지 바로 이 방법론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후보자들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최우선 개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도 여쭙고 싶었는데 우리 김용민 의원한테도 그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다시 전화 왔는데 그럼 다시 한번 전화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네. 의원님 예. 돈으로 통화를 해주시죠. 기분 나빠서 안 받으시나 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열심히 제가 댓글도 달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댓글 달고 계셨어요.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아직도 계속 자가격리 중이신 거죠? 네. 네네. 뭐 다른 증상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한 건 아니죠? 많이 또 그런 건 걱정도 전혀 하시거든요. 없습니다. 네네. 네. 전혀 없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에게 혹시나 피해를 드릴까봐 그러고 그럼 있습니다. 14일 동안 계속 계시려고요? 네네. 14일 동안 계속 계시려고요?
그거는 좀 방역당국이랑 보건소랑 네, 좀 더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그 같아요. 확진자를 직접 접촉한 건 아니니까 의무 대상자는 아닌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저는 간접 접촉이라서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지금 활동해도 괜찮다라는 답을 주긴 줬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혹여나 국회 마비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조심하고 있고 또 괜히 오히려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한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김용민 의원님 어쨌든 건강 챙기시라고 많이들 응원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의원님이시거든요. 또 이제 계시면서도 아마 일을 놓지 않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던 거 들으셨겠어요. 어찌되건 우리의 모든 개혁과제 누구 하나도 부정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개혁과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것 몇 가지, 그리고 또 혁신해야 될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김용민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에 가장 우선돼야 될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 개혁이 예전에는 단순히 권력기관 개혁으로만 뭐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 일상 곳곳 전반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힘들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잘못된 권한 남용들이. 그래서 검찰 개혁이 제일 우선 개혁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이 그동안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해 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개혁되기 어려운 대상이고 맞습니다. 정말 잘 방어하고 있는 그런 권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 다음 정책과 그 다음 어떤 개혁 과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찰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또 수사와 기소권이라는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서 정책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이 좀 신속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이들 환호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 예. 그러면 당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 가장 우선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용민 의원님이 생각하는 한 가지.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인데 이제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일반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의 표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사실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직접 민주주의가 당내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더라고요. 예, 당이 민주화되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려면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는 당의 선거제도가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게 근접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제 제도의 설계는 뭐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처럼 이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비대칭적일 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문제를 이 60대 1에 육박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전당대회에서는 사라진 이시죠.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이제 그 점을 혁신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한 분씩 다 물어볼 건데 다들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거 그럼 난 뭔 얘기 해야지 싶어가지고 이 두 분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김용민 의원님 얘기 안 듣고 있어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어제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서 할 말을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먼저 선취를 하셨네요. 네. 우리도 어제 그 얘기 했어요.
아, 우리 방송 안 들으셨구나. 네. 장경태 의원님 와가지고 그 역사까지 다 설명했어요. 음. 18대 1에서 20대 1에서 지금 60대 1까지 갔다. 그 네네. 이때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아마 한계점이 아마 뭐 예전에는 20대 1 정도였는데 그때도 말이 나왔는데 지금 그보다 3배나 늘어났으니까 제가 보기엔 뭐 네, 맞아요. 그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그 얘기 듣고. 네네, 맞아요. 저도 김용민 의원님이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오. 그 얘기 처음 전달할 때 당의 그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얘기인데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도 모르고 계셨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도 나의 한 표 행사해야지, 나는 최고위원 이분 찍어야지, 당대표 이분 찍어야지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한 표 행사하는 것보다 60배나 많은 권한을 대의원 한 명이 행사한다는 거에 왜 그렇지? 그쵸?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의원 되는 거야? 하고 많이들 또 의아해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 네. 지적이시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당에 어찌 보면 직접 민주주의 강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전당대회가 가장 중요하죠. 당대표랑 최고위원 지도부를 구성한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사실은 뭐 당명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출직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뭐 선출직 후보를 선출할 때에도 결국은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당대회 과정 중에 얘기가 돼야 돼. 얘기가 돼야만이 제가 보기에 뭐 네.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에도 얘기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을 이렇게 따로 뒀던 것은 사실은 당원의 의사를 전체 묻기가 어려웠던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 대표성 어떤 직능 분야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뭐 당원 당규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그게 옛날 얘기, 옛날에는 얘기. 그랬었는데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저희가 플랫폼 정당이 돼가지고 그럼요. 그렇죠. 누구나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 손에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쉽게 투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비례대표 순위도 정하고 막 네, 그랬잖아요. 의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바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회의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플랫폼 정당이 되었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구조로 똑같이 갈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지난해만 개정한 게 아니라 쭉 개정해 왔었죠. 그 개정해 왔던 핵심이 표의 등가성. 국민 개인이 한 표 행사하는 그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 뭐 불가피하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3분의 1을 33%인가요? 예. 네.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위헌 결정도 우리 내려지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가장 잘 지켜줘야 되는 그 당내 민주주의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되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좋은 지적하셨어요. 헌법재판소가 우리 선거도 그러라 하는데 당내 선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귀 닫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문제 놓친 거는 진짜 이번 그렇죠. 왜 전당대회 그러냐면 문제라고 사실은 봅니다. 이제 말씀처럼 이제 아마 현재에서도 그래 인구 비율을 아마 뭐 2대1 정도로 이제 맞춰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전당대회 예전의 경험도 보면 대의원 투표에서 앞서는 사람, 당원 투표에서 앞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결국은 뭐 비슷하지만 결국은 근데 당원의 어떤 지지를 많이 받는 분들이 당대표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의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좀 뭐 선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위원장들의 뭐 오더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직 그렇죠. 그런 그러면 한계가 그 있습니다. 당원들의 네. 결국은 많은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의원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많은 당원들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지했는데 이분이 당대표가 안 됐어.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 아니 의구심을 가질 뭐 수밖에 예를 없어요. 하나 드는데요. 저 근데 예입니다. 하나의 예가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선됐을 때 대의원 때 지지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원 여러분들의 지지 이 정도 편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소수의 개미 같은 당원들이 박주민 최고위원을 밀었기 때문에 1등 최고위원이 됐어요. 저희 잠깐 지금 깜빡 잊었는데 김용민 의원이 연결 중이신가요? 거기 있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보내버리고 맞아. 아, 제가 예. 완전히 깜빡 잊고 있었어요. 네. 아, 예. 아이고 세상에. 저기 네, 이거 김용민 끼어들기가 참 의원님 어렵네요. 네, 네. 김용민 의원님이 던져주신 하두가 우리 모두 공이 생각하는 하두라 그 얘기를 이렇게 이어가게 됐어요. 결국은 그 화두와 관련해서 저 하나만 더 네네. 말씀드리고 네네. 빠질게요. 네네 그 제가 고민했던 그 화두가 사실 예전에 역사적으로도 좀 얘기가 됐던 것들이에요. 과거에 그 뭐 유럽에서 정당들이 막 도입되고 했던 시기에 가장 그
그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불렸던 정당도 정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과두제로 가버리더라. 그래서 정당 자체가 과두제 특정 그 소위 소수 몇 명에게만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체제로 자꾸 흘러가더라. 라는 문제점들이 과거부터 지적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TV 김용민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나요? 예, 저 감사합니다. 궁금한데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TV 김용민으로 하셨어요? 아이고 어제 어제 했어. 방송한 저희 다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용민 씨 TV가 워낙 강력해서 아. 예, 선정당에서 아이고. 예, 어쩔 수 없어서 TV 김용민을 했는데요. 제가 TV 김용민으로 검색을 해봐도 그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요. 그분이 그래서 나와요. 예. TV 김용민 의원까지 붙이셔야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예, 뭐 네. 어렵더라도 TV 김용민 접속하시면 김용민 의원님은 여러분과의 소통에 항상 열려 계십니다. 오늘 김용민 의원님도 과다 대표 되셨어요. 저희 방송 시간 7분밖에 안 남았는데 김용민 의원님이 던져주신 화두로 마칠 요량입니다 지금. 예, 대의원만 과다 대표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마치기 전에 죄송합니다. 마치기 전화랑 전에 끊어주고 김남국, 예. 김남국 네.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어떤 얘기? 이분 보내고 이분 보내고. 아, 네, 안녕히 이분 가세요. 보내드리고,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어떻게 방송 출연도 안 하시고 본인이 화제를 다 리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네, 들어가세요. 끊으셨어. 아니 어제 나는 그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남국 의원님 언제 찍은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끼리 그 아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거치면 안 되죠. 아. 방송하시는 분이 왜 이래요? 아니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도 할 겸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메시지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연히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발견을 한 김남국 의원님의 소개팅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 제가 또 요새 밤에 잠도 없고 불면증이 조금 있어서 네. 굉장히 야밤에 올렸는데 갑자기 잠이 더 달아났어요.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 그 통상 좀 스마트해 보이고 굉장히 이제 일도 예리하게 잘하시고 이런 분으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오늘 방송 당 혁신이 중요하고 당 개혁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개혁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김남국의 미래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당혁신 얘기는 어제 했고요. 아니 사실 저도 봤어요. 어제 아, 예. 봤는데, 네. 야 김남국 의외다. 되게 순진하고. 애프터는 없었어요. 애프터는 없었습니다. 저기 그거는 그 방송 댓글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사실은 저도 당혁신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하세요. 후학을 양성하는 당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어떤 분야든 체육계, 학계 모든 분야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든 사실은 그 분야가 전도유명하고 미래가 있으려면 그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인재들이 와야 돼요. 네. 그럼 그 인재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인재들이 성장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은 어떤 청년 인재들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하고 또 책임지고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줘야 돼요. 아유 동의합니다. 네,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기회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청와대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청와대에 조금 청년들도 많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청와대 행정관님들 뭐 연세가 거의 뭐 네. 아니, 장관님들도 네. 이제 많이 그러니까 경륜이 있으시고 또 안정감 있게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연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래간 또 야당이었고 또 역할을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제 역할을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당도 조금은 그러니까 젊은 층에 의해서 9세대가 물러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한계를 갖지 말고 후배들에게도 기꺼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도 또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뭐 여성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대변인 자리 외에는 당부를 맡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젊은 후배 국회의원 하면은 정말 다른 의사결정에 가까운 뭐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거 예전에 못 맡았거든요. 딱
딱 대변인이에요. 네. 수석 대변인도 아니고 대변인. 예. 선배님들이 부여하거나 그 기대하는 그 자리 이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도 주고 자리도 주고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예. 그렇게 정치 인재들을 기를 수 있도록 당 시스템이나 지역에 대한 활발한 정치 토론회 그리고 정치 학습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부대돼야 가능할 이게 것 그냥 같아요. 말로 조언하는 건 안 되잖아요. 선배님들께서 실제 해봤던 걸어왔던 그 길을 뭐 미래의 어떤 청년 정치인들이 경험해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그 아주 민감한 그 현안에서 직접 의사결정을 내려보고 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그리고 또 행동은 어떻게 할까 또 그리고 또 사람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연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 힘을 만들어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누가 말로 조언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결국에는 직접 현장에서 어떤 현안을 다루면서 학습하면서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당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당원들이 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제 30대 또 뭐 저희 4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예전에 선배님들이 가졌던 기회들에 비해서는 많이들 놓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진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30대 장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선배님들이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역량을 검증하고 좀 단계를 밟아서 하는데 그 단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기회와 어떤 단계여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이 50대 후반, 60대 돼서야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검증이라는 것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시험하는 건 반드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시험할 수 있거든요. 역량을 판단해서 정말 저는 30대 장관 보고 싶어요. 우리 유일한 30대 김남국 의원님. 저도 이제 곧 30대를 30대 끝물입니다. 네, 그럼 다른 분 근데 찾아보는 걸로 하죠. 김남국 의원님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이. 왜냐면 30대 어쨌든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청년 정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후진들 양성하고 교육하고 이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네. 일찍 막 하고. 재선 의원 이재정이 각오한 게 그거예요. 후배가 저를 들여밟고 갈 수 있도록. 정말 밟을 가치도 없는 의원이 되면 안 되니까 정말 기꺼이 들여밟힐 수 있는 그분들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재선 의원, 삼선 의원이 되는 게 삼선 의원 하겠다는 욕심을 밝혔나요? 삼선 의원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재선 의원 되겠다 해서 저는 후배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디딤돌이 되어야 될까? 그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부족한 얘기는 내일은 어렵나요? 저희 이제 연이어서 개혁 드라이브, 개혁 라이브 이어질 겁니다. 개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셔서 오늘 방송으로 마무리하기도 조금 애매한 주제긴 해서 계속 연이어서 이 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막연하게 세대 교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약속드린 시간이 모두 다 돼서 사실 우리 현근택 대변인님이 얘기하는 혁신이나 우선적 개혁 과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동의하면서 검찰개혁 그리고 당혁신의 여러 방안들 저희도 막 고개 끄덕끄덕 했거든요. 저희도 같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여러분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남국 후원의 457-088-638 정말 여기 보자진 일 잘한다. 플랑카드로 다음에 플랑카드로 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저희 전당대회 정말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미력한 힘이나마 짜내서 계속 보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과 저는 지금 경찰청으로 그래도 가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거. 네. 어제도 거의 500분 가까이가 실시간 채팅 들어와서 오늘은 김남국 효과까지 하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김남국 별거 없네요. 어제보다 더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식사하시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 이 길이 외롭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혁신의 길 외롭지 않습니다. 김남국 TV에 김남국 안 나왔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조금 굉장히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경주희 씨, 2호 감독님 고생하셨고요. 오늘 설치를 위해서 시금을 전폐하고 지금 이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엔 정말 직접 출연해서 이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출신 대학이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마법학교시더라고요.
전공을 살려서 마법같이 이 방송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개혁 라이브 4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